오늘 강의는 전체를 다 제가 그 PPT로 만들어서 계속 보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뇌 바꾸기 5단계 제1단계 입력 혹은 수집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1번을 보겠습니다. 신호의 근원은 두 가지다. 자, 입력이란 것은 우리 속에 우리 두뇌에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을 입력이라고 얘기하죠. 또 수집이라고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자, 그걸 신호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과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호. 이 신호의 근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이제 계속 PPT를 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오늘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훈련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부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의 근원 두 가지. 외부 신호. 외부 신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감이겠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청각, 듣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겐 또 의미가 굉장히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이 많이 받아들이는 두 가지 감각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추가하자면 양자신호라고 하는데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영적인 어떤 느낌,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자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외부 신호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신호. 내부 신호는 무의식적 메타인지 영역에서 있는 깊은 생각 혹은 기억을 내부 신호라고 합니다. 이 내부 신호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부 신호를 통해서 인간이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80% 이상을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역, 이 신호의 근원 두 가지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훈련 방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들어오는 신호, 특히 시각과 청각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본인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을 해보라고요. 들어오는 신호를. 예. 그게 상당히 또 훈련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면 그냥 받아들일 때는 잘 모르는데 이걸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이렇게 설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정말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받아들이는 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은 그냥 개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특히나 요즘은 뭐가 많이 그 정보를 주나요? 인터넷, 이 핸드폰,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정보를 주는데 이 핸드폰 정보를 우리가 신호라고 얘기한다면 그 신호가 나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신호를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유튜브에서 뭘 봤어. 지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지금 이 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봤지? 쭉 설명. 내가 받아들일 때는 뇌에서 신호가 그냥 그 순간 0.001초 사이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요. 인간 자신은 설명을 못 해요, 그거를. 그런데 실제로 설명을 해보면 이제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가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뇌가 긴장을 하겠죠, 그때.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면 생각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1번 기존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돼서 새로 유입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기억들이 우리 속에 있겠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장기 기억 혹은 단기 기억. 어쨌든 기억되어 있는 그 기억.
기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기억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해 버려요. 그 사람의 캐릭터, 성격, 뭐 삶의 양식 이런 걸 다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억이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존의 기억 플러스 뭐예요? 새로 유입된 정보. 지금 여러분은 새로 유입된 정보를 지금 여러분의 뇌 속에 막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 지금 머릿속에, 뇌 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제 뇌로 딱 들어갈 때.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정보는 뇌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 비슷한 정보끼리 서로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서로 붙게 될 때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잘 결합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2번을 보면 무의식 메타인지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의식적 인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여튼 계속 공부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무의식의 영역은 실제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인식을 못 한다 그랬죠. 절대로 인식 못 합니다. 무의식의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무의식적 메타인지에 있는 그것이 의식적 인지로 넘어와요. 어떨 때? 새로 유입된 정보가 기존의 기억과 비슷하면 넘어오겠죠.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문득 떠올라요. 과거에 그것이 확 떠올라요. 아주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이 확 떠올라 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이동한 거예요, 지금. 무의식 메타인지 영역에 있는 오래전에 있는 기억이 확 이동을 해서 의식 인지 영역으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오늘 좀 어려운 공부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신호가 들어오는 동안 기억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활성화된 생각. 기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 떠오른 것이 활성화된 생각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떠올라 버린 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결합이 되면서 확 떠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훈련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느냐? 활성화된 생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요 훈련이 쉽지는 않아요. 활성화된 생각을 살펴보는 건데 문제는 장기 기억의 메타인지에 있는 그 기억들을 우리가 전부 다 끄집어내서 펼쳐가지고 다 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 원래 자체가 인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러면 활성화된 생각을 살펴보는 게 우선 가장 좋겠죠. 네, 좋겠죠. 그래서 먼저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메타인지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서 훈련할 수가 없죠.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가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이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활성화된 생각을 많이 나에게 주시도록. 그러니까 그 생각에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내야 되잖아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훈련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그거를 잘 써 놓으셔야 돼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 훈련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3번은 이제 훈련 방법이 아니고 그냥 간단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생각과 감정 봅시다. 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면 생각은 무엇로 이루어져 있냐면 정보 플러스 감정입니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사실이 있어요. 팩트, 사실. 그 사실 속에는 항상 감정이 섞여 있어요. 서려 있어요, 감정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요, 우리가. 아, 내가 지금 일본에 여행을 갔어. 그러면 여행을 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의 기억 속에 분명히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참 좋았지. 아, 너무 기뻤지.
야, 너무 신났어. 이런 감정들, 이런 게 떠오릅니다. 혹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감정. 그래서 인간이 이 정보와 감정으로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 뭐가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정보와 감정이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그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객관적으로 정보만 떠오른다면 절대로 사람을 편파적으로 혹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좋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생기냐면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안 좋은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사람 사람이라고도 안 해. 저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자, 4번. 이제 요거는 넘어가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중요해요. 4번을 잘 보세요. 태도. 태도는 뭐냐? 태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 자, 그럼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생각에 서려 있는 감정을 태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생각에 서려 있는 감정을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생각은 정보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그 감정이 태도를 만들어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인간관계에서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태도가 바뀌어요. 벌써. 아시죠? 예. 네. 그 집에 있는 삼식이를 보면 막 태도가 확 바뀌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다른 분을 만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공손해져요. 이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 그 삼식이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삼식이가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직접적으로. 맞죠? 예. 말이 달라져요.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행동 달라져요. 밥을 차려주면서 막 입에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태도라고 합니다. 태도. 자, 그러면은 부정적 태도는 뭘 생산하냐면 부정적 감정을 표출합니다. 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막 나타나요, 그냥.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긍정적 감정이 표출이 돼요. 평안한 상태.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태도를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그 입력 혹은 수집 이 1단계를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 방법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을.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해요? 저는 그걸 훈련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무지 노트 같은 공책에다가 자기 감정을 한번 써보라고 그렇게 훈련을 저는 하거든요. 써보라 그래요, 그냥. 거기다가. 그러면 그 감정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감정을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삼식이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게 나와요. 이 삼식이를 굶겨서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래, 아니, 진짜 그래. 감정이 뭘 갖고 있어요? 사랑, 미움, 그렇죠? 다 갖고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그게 태도라 그랬잖아요. 생각에 서려 있는 감정이 태도라니까요. 태도가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말로 하든 쓰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 삼식이에 대한 나의 감정을 알게 돼요. 이해되시죠? 예. 제가 삼식이라고 한 건 예를 든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 5번 넘어갑시다. 5번 생각은 숨길 수가 없다. 자, 이게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뇌의 시상하부가 있어요. 시상하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시상하부가 반응을 합니다. 이 뇌의 시상하부는
실제 뇌의 이 밑에 쪽에 있어요. 뒤쪽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뒤에를 만지면 뒷골 땡긴다 할 때 뒤쪽에 아래쪽에 보면 뇌의 시상하부가 있는데 그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뇌 분비계의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화학물질이 뭘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이 뒷골에서 몸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게. 근데 감정이 일어날 때 이 뇌의 시상하부가요, 신체 반응을 통제합니다. 결정적인 건 감정이 막 불을 끓어. 그러면 시상하부에서 어떤 물질을 막 몸에다가 막 냅니다. 막 화학물질을 분비시켜요. 이게 그렇게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자, 훈련 방법 잘 보세요. 나의 현재의 생각이 평안을 주는가, 근심을 주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생각이. 그러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외부 상황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평안을 주는가 근심을 주는가, 내 현재의 나의 생각이,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6번째, 신호가 뇌에 미치는 영향. 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는, 자, 지금 이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이 정보는 임시 상태예요.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 메타인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임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 상태의 정보는 내가 받아들이거나 거절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맞죠? 아직은 유동적이에요. 이게 고정돼서 완전히 내 장기 기호로 들어가서 딱 자리 잡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하거나 거절하거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훈련 방법.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의 검문소를 설치하라. 생각을 살펴보고 결정한다. 이거죠. 생각의 검문소. 뭐예요? 생각 속에다가 항상,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생각을 할 때 내 생각 속에는 검문소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십시오. 검문소가 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공항에 가면 무조건 검문소 통과하죠. 그래서 막 열을 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들어오는 사람은, 비행기 탄 사람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통과해야 돼, 거기를. 똑같아요. 무조건 어떤 정보든 어떤 생각이든 검문소를 통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그렇죠? 그래서 생각의 검문소를 설치한 사람과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인생에 많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아니, 지금 바이러스가 막 해갖고 난리가 났어. 근데 검문소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막 중국인이 막 10,000명, 20,000명씩 막 들어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쑥대밭대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병원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생각도 검문소 설치하지 않으면 생각이 막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내 속을 휘짓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를 상처를 내고 나를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생각의 검문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까 것처럼 뭐 살펴보고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살펴보는 거죠, 그거는. 실제로 중요한 건 생각의 검문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검문소 설치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문소 소장이 나니까. 내가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거, 야, 너 들어오지 마. 나가.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왔어요? 너 나가. 패스 안 돼. 좋은 생각. 좋아.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7번.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뇌 구조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좀 의학 공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뇌 구조물, 뇌 편도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까 뇌 시상하부라 그랬죠? 그거하고 비슷한 곳에 있어요. 자, 뇌편도 뭘 하냐면 생각을 연결하고 감정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감정 기능이 마비된 사람을 의사들이 뚜껑을 열어서 보면 이 뇌편도가 고장나 있어요. 대부분이 다. 뇌편도가 부어 있거나 망가져 있거나 쪼그라들어 있거나 감정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뇌편도를. 그래서 이 뇌편도는 아주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긍정적 감정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편도가. 참 신기해요. 부정적 감정은 반응하지 않아요. 뇌편도가. 그래서 부정적 감정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긍정적 감정이 많이 들어온,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뇌편도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부정적 감정, 막 나쁜 거, 막 싸우고, 막 성질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런 것만 많이 감정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뇌편도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없어요? 있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과도하게 막 화를 내거나 막 성질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뇌편도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요. 긍정적 감정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뇌편도가. 그래서 이 뇌편도는 뇌 전두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두엽은 뭘 하는 기관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막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막 분석하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게 뇌 전두엽이에요. 근데 그게 뇌편도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뭘 말하냐면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뇌편도가 건강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자, 두 번째 해마상 윤기 한번 봅시다. 넘겨주세요. 해마상 윤기가 있어요. 기억과 행동 욕구를 관장합니다. 이거는 정보 처리 센터예요. 이 해마상 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쪽에 있어요. 뒤쪽에 분류와 정리를 합니다. 생각을 분류합니다. 생각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뇌의 중앙 허브와 공조를 하고 진지한 자아 성찰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내가 깊은 묵상을 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때 해마상 윤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스트레스에 근데 이게 극도로 취약합니다. 이 해마상 윤기가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뇌 속에. 이 해마상 윤기가 망가지면 한마디로 바보가 되거나 완전히 그 정신분열 증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마상 윤기가 어디에 약해요? 스트레스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해마상 윤기의 세포가 파괴됩니다. 스트레스 뭐예요? 막 사람이 힘들게 하고 막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뇌 시상 봅시다. 전달 물질의 정거장인데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아까 그 시상하부라 그러죠? 그거예요, 그거. 뇌 시상하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임시 상태의 기억은 사라지게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역할을 해주죠. 화학 물질을 막 분비해서 내가 검문소에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거를 없애버리기로 딱 결정을 하면 뇌 시상이 막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도와줘요.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훈련 방법.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트레스 상태일 때 몸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을 때 몸의 변화, 몸이 어떻게 되는가. 막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린다. 에? 혹은 뭐 다리가 떨린다. 막 손이 떨린다. 술도 안 먹었는데 막 말이 안 나온다. 혀가 꼬인다. 이렇다면 이 스트레스는 심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 심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 말고 성령 충만할 때도 혀가 꼬여요. 근데 그걸 착각해 어떤 분은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고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성령 충만은 아주 좋은 물질을 뇌 시상하부에서 막 분비를 시켜요. 그건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강의를 다 마쳤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넘겨주세요. 오늘 중요한 거니까 한번 살짝 빠르게 복습하고 끝냅니다. 자, 신호의 근원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훈련 방법 뭐예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신호를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신호가 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요. 신호가 정보예요. 훈련 방법 뭐예요? 활성화된 생각을 살펴본다. 예. 기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나에게 떠오르는 게 활성화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살펴보라. 이게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 자, 세 번째, 생각과 감정. 아까 얘기했죠? 감정이 들어있다고, 생각 속에는. 자, 네 번째, 태도. 태도는 마음의 상태. 훈련 방법.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 삼식이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는지를 설명해 보라고요, 거기다가. 그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생각은 숨길 수 없다. 그렇죠? 어떻게 훈련하라 그랬죠? 나의 현재의 생각이 평안을 주는가, 근심을 주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신호가 뇌에 미치는 영향.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해요. 이게. 훈련 방법 뭐예요? 생각의 검문소를 설치해라. 생각의 검문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뇌 구조물 쭉 보고 훈련 방법 마지막 뒤쪽으로 넘겨주세요. 네, 훈련 방법 뭐예요? 스트레스 상태일 때 몸의 변화를 살펴보라. 자, 이렇게 훈련 방법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1단계 훈련할 땐 요것들을 훈련한 거예요. 지금 말한 요 훈련 방법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적으로 노트에 써놓고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고 안 하는 건 제가 뭐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신체가 건강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